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뜨거운 추억 하나를 꺼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붉은 피 한 방울, 그 헌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앉으셨던 그 날, 팔뚝에 주삿바늘이 들어오던 그 따끔한 느낌, 그리고 붉은 피가 유리병 속으로 한 방울씩 차오르던 그 광경, 그 피 한 병이 어딘가에서 숨이 넘어가던 이웃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오늘은 그 뜨거운 피의 역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쟁통에 피가 없어 죽어가던 전우를 살리기 위해 수술대 위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이웃의 목숨을 붙잡기 위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묵묵히 팔을 내밀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을 흐르는 따뜻한 피 한 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다시 붙드는 마지막 끈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주고받았던 우리 세대의 뜨거운 마음.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숨은 힘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로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셨던 그 날의 기억이 혹시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벗처럼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오늘의 이 놀라운 나라의 초석을 닦으신 자랑스러운 여러분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부디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끝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혈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풀어드리자면 한자로 바칠 헌, 피혈 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피를 바친다는 뜻이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몸속에 소중한 피를 내어주는 일.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슴 아픈 장면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헌혈이 아니라 매혈이라는 말이 훨씬 더 흔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팔매, 피혈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피를 돈 받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1950년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반까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보릿고개 시절. 그 지독한 가난 앞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형님 누님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서울역 근처, 청량리역 근처, 그리고 전국의 큰 병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야윈 얼굴, 까맣게 그을린 손, 군데군데 해진 옷자락. 한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한 손으로는 줄인 배를 움켜쥔 사람들. 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것은 다름 아닌 피를 팔기 위한 차례였습니다. 그 시절 매혈을 한 번 하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번 팔에서 피를 뽑아주고 손에 쥐는 돈이 쌀 서너 도의 값 정도. 운이 좋으면 막노동 하루, 품삯 정도.
그 돈이라도 손에 쥐어야 자식에게 밥 한 끼 지어 먹일 수 있고 아픈 부모님 약 한 첩 지어올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내 몸속에 피를 팔아서 쌀을 사고 내 몸속에 피를 팔아서 자식 학비를 내고 내 몸속에 피를 팔아서 부모님 약값을 대던 그 시절, 몸속의 피는 점점 묽어지는데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식구들 굶기지 말아야 한다고 이 악물고 또 팔뚝을 내밀었던 우리 아버지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번, 3번, 몸이 허락하는 한 몇 번이고 팔을 걷어붙이셨다고 합니다. 피를 뽑고 나면 어지러워서 한참을 벽에 기대앉아 계시다가 간신히 다리에 힘이 돌아오면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시던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혈이 가난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고학하던 대학생들, 시골에서 올라와 자취하던 학생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가장들, 너 나 할 것 없이 주머니 사정이 궁하면 말없이 혈액권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옛 작가의 글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청년이 등록금을 마련하려 혈액권에 들렀다가 피를 팔고 나온 길에 중국집에 들어가 자장면 한 그릇을 시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장면에 그 시절의 서름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서 나온 피를 팔아 바꾼 자장면 한 그릇, 그 뜨거운 국물 앞에서 흘리셨을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지나온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매혈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피를 주고받는 의료행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저 참혹했던 6.25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포탄이 산을 무너뜨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우리 젊은 국군의 몸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야전병원에서는 수술대 위에 누운 병사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수혈 피를 몸속에 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시절 우리나라에는 혈액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미군이 가져온 피로 우리 군인들을 살렸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얼굴도 모르는 미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내어준 그 한 병의 피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부산의 야전병원까지 날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그 붉은 피 한 병이 마침내 대구 어느 야전병원의 흙바닥 위에 놓이고 우리 국군 병사의 팔뚝에 꽂힌 바늘을 타고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 그 병사가 다시 숨을 고르고 눈을 뜨던 그 순간, 그 한 병의 피가 어떤 청년의 아들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을 통째로 되살려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남의 나라 피해만 기대서는 이 전쟁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4년,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국립중앙혈액원이라는 기관이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손으로 피를 모으고 우리 손으로 우리 동포를 살리자. 이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국민들에게 헌혈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내 몸의 피를 공짜로 내어준다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영양 상태도 좋지 않던 시절에 피까지 내어주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을 주고 피를 사 모으는 매혈 제도가 함께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혈액권압 풍경을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병원 한쪽에 혈액권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 앞에 남자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30, 40대의 마른 체격, 까맣게 그을린 얼굴, 해진 작업복 차림, 막노동을 마치고 바로 달려온 듯한 모습들입니다. 차례가 되면 방 안으로 들어가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간호사가 굵은 바늘을 팔뚝에 꽂습니다. 유리병에 붉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차오릅니다. 한 병을 가득 채우는데 10분에서 20분 남짓. 그동안 그 가장은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쌀 한 말, 연탄 10장, 아들 교복, 딸 운동화, 아내 감기약. 그 모든 것이 내 팔에서 빠져나가는 붉은 피 한 병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를 다 뽑고 나면 흰 솜으로 팔을 꾹 누르고 봉투에 든 돈을 받아들고 일어섭니다. 어지럼증에 잠시 휘청거리지만 주머니 속 돈의 무게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은 그 돈을 품에 고이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오늘 쌀 사 왔소. 하고 문을 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내 몸을 팔아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부모를 봉양하던 그 눈물겨운 역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 그 밑바닥에는 바로 그렇게 팔뚝을 걷어붙이셨던 수많은 무명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희생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피의 안전성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분들은 몸에 병이 있어도 열이 나도 그 사실을 숨기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 장비도 부족하던 시절, 그 피를 받은 환자에게 엉뚱한 병이 옮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를 파는 분들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씩 계속 피를 뽑아내면 사람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빈혈로 쓰러지는 분,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분, 몸이 반쯤 상한 차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 때문에 또다시 팔뚝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웃들. 세 번째 문제는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주제였습니다. 그리하여 1974년 드디어 역사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대안적 십자사가 주관이 되어 순수 헌혈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혈이 아닌 헌혈, 돈이 아닌 사랑으로 피를 나누는 사회.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대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닿으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오늘의 이 놀라운 나라의 초석을 닦으신 여러분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끝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4년부터 본격화된 헌혈 운동.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이 처음부터 쉬웠을 리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시절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내 피를 공짜로 내어달라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헌혈을 낯설게 여기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상당했지요. 그래서 대안적 십자사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거리에 헌혈 버스를 내보냈습니다. 빨간 글씨로 사랑의 헌혈이라고 큼직하게 쓴 버스가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종로, 광화문, 시청 앞, 그리고 명동.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헌혈 버스가 달려갔습니다. 그 버스를 보신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버스. 옆면에는 하트 모양 그림과 함께 사랑의 헌혈이라는 글씨. 그리고 그 앞에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번 들러보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드디어 서울 종로에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헌혈의 집이 문을 엽니다. 이제는 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헌혈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지요. 그 뒤로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인천에 차례차례 헌혈의 집이 생겨났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헌혈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고등학교 운동장이나 교문 앞에 헌혈 버스가 오던 그날. 그날은 왠지 학교 분위기가 묘하게 설레었지요. 선생님께서 오늘 헌혈하려는 학생은 이 종이에 이름 적어라 하시면 용기 있는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려고? 무섭지 않냐? 피 빼면 키 안 큰데. 교실 뒤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오갔지만 그래도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버스에서 내려올 때는 한쪽 팔에 하얀 반찬꼴을 붙이고 손에는 초코파이 1개와 우유 1팩.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어딘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후에 교실로 돌아오면 반 친구들이 야, 오늘 영웅 하나 나셨네 하고 놀려대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워했던 기억. 혹시 여러분께도 있으신지요? 그 시절 헌혈을 하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장 기본은 초코파이 1개와 우유 1팩, 그리고 기념품으로 작은 수건이나 볼펜, 때로는 송어울이나 문구 세트, 어떤 때는 극장 무료 관람권, 또 어떤 때는 빵 교환권이나 목욕탕 이용권. 그 작은 기념품들이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다 정겨운 그 시절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헌혈 증서 또는 헌혈증이라고 부르는 작은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팔을 걷어붙여 한 번 헌혈을 하면 나중에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수혈이 필요할 때 그 증서를 내고 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아버지들은 헌혈증을 마치 보험 증서처럼, 아니, 보험 증서보다 더 소중하게 보관하셨지요. 여보, 이 헌혈증 잘 챙겨두어. 언제 식구 중에 큰일 생길지 모르니까. 지갑 깊숙이 혹은 안방 서랍 속
가장 안전한 자리에 곱게 접어 넣어 두셨던 그 헌혈증 한 장. 그것은 그저 한 장의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또 언젠가 내 가족도 누군가에게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세상과의 따뜻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나라 헌혈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헌혈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헌혈을 한두 번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분들은 평생에 걸쳐 수백 번을 하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수백 번, 한 번 할 때마다 팔뚝에 굵은 바늘을 꽂고 500ml, 그러니까 큰 우유가 반통 분량의 피를 내어주는 그 과정을 한 달에 한두 번씩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쉬지 않고 이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00회가 넘는 헌혈 기록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600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50년이 걸리는 횟수. 혈소판과 혈장을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의 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어느 헌혈 왕께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그 따뜻함이 좋아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100번이 되었고 100번이 200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500번, 600번이 되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했을 뿐이지요. 별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수백 번을 팔뚝에 바늘을 꽂으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겸손함이고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함이 아닐까요? 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본인의 어린아이가 큰 병에 걸려 수혈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으셨답니다. 그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피가 들어가 내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평생 헌혈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름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이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족을 살리고 있겠지요. 이 말씀이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요. 또 한 분 참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시던 중에 전우가 큰 사고를 당해 당장 수혈이 급했는데 마침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분이 즉시 팔을 걷어붙여 전우를 살리셨고 그 강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제대 후에도 평생 헌혈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수백 회의 헌혈 뒤에는 늘 그 전우의 얼굴이 떠오르셨다고 하지요. 또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어느 추운 겨울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하혈을 하셔서 온 식구가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팔을 걷어붙여 어머니를 살려주었답니다. 그 기억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분도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헌혈의 길로 나서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헌혈의 역사를 지탱해 온 숨은 기둥들입니다. 그분들의 팔뚝을 타고 흘러나간 그 붉은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느 병실에서 꺼져가던 환자를 살리고 어느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던 학생을 살리고 어느 분만실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던 산모를 살리고 어느 수술실에서 마지막 숨을 놓으려던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숨은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따뜻하고 이 나라가 전기 있고 이 나라가 결국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 헌혈에 특별했던 순간들을 몇 가지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에 커다란 사고나 재난이 터질 때마다 헌혈의 집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983년에 커다란 항공기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랬죠.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두세 시간을 벌벌 떨며 기다려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동포가 다쳤다는데 추운 거 대수냐고 하셨답니다. 또 어떤 젊은 어머니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와서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피 한 병 주고 올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하고 헌혈실로 들어가셨답니다. 헌혈실 밖 창문에 코를 박고 엄마를 기다리던 그 아이의 눈망울. 그 장면이 그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1995년 여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커다란 건물 붕괴 사고. 수백 명의 우리 이웃이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다친 분들을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헌혈의 집이 밤새도록 불을 밝혔고 학생들, 주부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그대로 달려와 팔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밤낮으로 이어졌고 수혈용 피가 담긴 작은 아이스박스를 실은 차들이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그 피 한 병 한 병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모든 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몇 해 앞서 발생한 큰 열차 사고 때도 큰 화재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헌혈의 집으로 달려가는 분들, 내일 아니라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 핏줄 흐르는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그 정.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같은 땅에 사는 동포가 위험에 빠지면 내 팔뚝을 걷어붙이는 그 뜨거운 마음.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국민이 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진짜 밑바탕입니다.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놓은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팔을 내미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생명을 살린 헌혈의 기적들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에 걸린 아이, 이름도 생소한 희귀 혈액 질환을 앓는 아이. 이 아이들은 평생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팔뚝에 바늘이 꽂힐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받은 피 한 병이 바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팔에서 나온 피라는 사실. 대한민국에 헌혈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 아이들이 오늘도 살아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모든 기적의 뒤에는 바로 우리 여러분 세대가 흘려주신 그 붉은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팔을 거두셨던 그 한 번의 헌혈이 어쩌면 지금 어느 집안의 4대에 걸친 가족사를 구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의 헌혈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헌혈 문화는 또 한 번 크게 변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매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과 같은 완전 무상 헌혈 국가가 된 것이지요. 1960년대에 피를 팔아서 쌀을 사던 나라가 반세기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발적 헌혈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오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헌혈의 집은 이제 전국에 수백 곳이나 있습니다. 서울 명동, 홍대 앞, 강남,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깨끗하고 예쁜 헌혈의 집이 있지요.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받으며 푹신한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이 끝나면 영화 관람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기념품도 받을 수 있고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헌혈하러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 사진도 찍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생일 선물로 헌혈증을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문화입니까? 옛날 우리 때는 생일 선물로 문방구에서 산 공책이나 볼펜을 주고받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를 위해 헌혈했어 라는 의미로 생명 나눔의 증서를 주고받는 것이지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앞장서서 헌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기 가수가 팬들에게 우리 같이 헌혈해요 하고 한마디 던지면 그 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전국의 헌혈의 집으로 달려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서 또는 그 가수의 데뷔 몇 주년을 축하하면서 말이지요. 한 연예인의 이름 아래 모인 그 수많은 피 한 병 한 병이 다시 또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따뜻한 풍경입니다. 또한 군부대에서도 단체 헌혈이 활발합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부대 단위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한꺼번에 수백 명이 피를 내어줍니다. 6.25 때 미군의 피로 살아났던 우리 군대가 이제는 거꾸로 민간의 수혈 공급까지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 세대 만에 우리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시청, 도청, 대기업, 중소기업 어디 할 것 없이 단체 헌혈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사내에 아예 헌혈하는 날을 정해두고 그날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빼줍니다. 얼마나 든든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걱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젊은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헌혈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20, 30대 젊은이들인데 그 숫자가 줄어드니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혈액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피가 모자라서 꼭 필요한 수술이 미뤄지고 급한 환자들이 피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여러분 세대가 다시 한번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또래 젊은이들이 바빠서 못하면 우리가 한다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께서도 헌혈의 집을 찾으셨지요. 그리고 2020년 무렵에 큰 전염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헌혈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피가 부족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료진들, 우리 경찰관들, 우리 소방관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팔을 걷어붙여 주셨지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꼭 쓰고 헌혈의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이웃 사랑, 동포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얼굴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혈액이 부족할 때 피를 사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그 부족한 양을 채웁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나라의 초석을 닦으신 여러분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본 우리나라 헌혈의 역사, 그 뜨거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헌혈의 시작은 참으로 가슴 아픈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 전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우리 국군을 살리기 위해 처음에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날아온 미국의 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한 병의 피 앞에서 우리는 다짐했죠. 우리 손으로 우리 동포를 살리자. 1954년 국립중앙혈액원이 문을 열며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후로도 한동안 우리나라는 매혈이라는 슬픈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쌀 한 말 사기 위해, 자식 학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약값 대기 위해 내 몸속의 피를 팔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형님 누님 세대의 눈물겨운 이야기. 그 매혈의 길 위에는 수많은 무명의 가장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습니다. 셋째, 1974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순수 헌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피를 나누자. 이 고귀한 운동에 수많은 시민, 학생, 군인들이 팔을 걷어붙여 주셨습니다. 1981년에는 서울 종로의 첫 번째 상설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따뜻한 불빛이 퍼져나갔지요. 넷째, 우리나라에는 평생에 걸쳐 수백 번씩 헌혈을 이어오신 헌혈 왕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600회가 넘는 헌혈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함과 꾸준함이 바로 우리 세대의 참된 위대함입니다. 다섯째, 대형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동포가 다쳤다는 소식에 내 일처럼 달려가는 그 뜨거운 정.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이 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섯째,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혈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발적 헌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피를 팔아 쌀을 사던 나라에서 이제는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단체 헌혈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변화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세대입니다. 일곱째,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저출생과 사회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질 때마다
우리 여러분 세대와 우리 이웃들이 다시 한번 나서 주셨습니다. 위기 앞에 서로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팔뚝 어딘가에 이제는 희미해진 그 작은 주삿바늘 자국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하늘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피를 팔아서라도 식구를 먹여 살리셨던 아버지, 헌혈 증서를 보물처럼 간직하셨던 어머니, 학교 운동장의 헌혈 버스에 용기 내어 올랐던 오빠, 친구의 수술 소식에 달려가 팔을 내밀었던 언니, 수백 번 조용히 헌혈을 이어오신 이름 모를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 이 모든 분들이 묵묵히 모이고 또 모여 오늘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붉은 피, 그 피는 그냥 흔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랑의 역사이고 이웃을 살린 기적의 강물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 뜨거운 피가 여러분 혈관을 타고 흐르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따뜻한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 그 뒤에는 묵묵히 팔뚝을 걷어붙이셨던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영웅이시고 이 나라의 어버이시며 이 나라의 큰 뿌리이십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